자, 이번 시간에는 알렉산드르 갈린의 안녕 모스코바 독백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렉산드르 갈린이 러시아의 안톤 체홉 이후에 극사실주의를 좀 이어가는 희곡 작가로 지금 돼 있어서 아마 여기도 서브텍스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봐. 네. 희곡 분석할 때 잠깐 언급이 돼 있었지만 네. 이 대사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안 했는데 누군가가 했다고 이름을 부르고 밀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걸로 몰리게 된 거잖아. 자기가 아닌데. 네. 근데 엄마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그 상황에서 딸을 믿지 못하고 뺨을 때렸다는 자체가 마리아한테는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누굴 믿겠냐고. 엄마도 나를 안 믿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냐고, 얘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서는 정말 어이가 없지.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전혀 아닌데 정말 이거는 황당무계한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되기 힘들겠지. 네. 근데 우리는 배우라는 사람들은 상상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경험을 겪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요! 하고 밀어갖고 내가 딱 나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추잡한 짓을 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 너라면 어떻겠냐고.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응. 너무 화가 나고 응. 되게 억울하고. 바로 화가 났을까? 아니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워. 그치, 처음엔 어이없지. 이게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있잖아. 뭐야, 너무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 일어나면 네. 안 믿겨. 그게 처음 감정이야. 사실은. 내가 네. 이 상황에 있다는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 네. 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또. 네. 아니면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믿기기 때문에 어버버하지. 어떻게 네. 보면 무슨 일이 이게 뭐지? 이렇게 오히려 감정이 든다. 그쵸. 그게 맞지.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잖아. 막 이렇게 사감이 읽어주면서 넌 그랬다 저랬다. 그래서 너가 이게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내가 했다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애들이 막 때리고 막 나쁜 년 너 이게 뭐 창녀 같은 년 이러면서 욕을 한다 치자. 그럼 네. 그 상황은 또 어떨 거 같냐고. 황당하잖아. 네. 처음에는 안 믿기다가 어이없다가 이제 황당하다가 이제 이렇게 감정이 정말 쪼개서 막 물밀듯이 들어오거든 이게 막. 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뭐 감정이 이것저것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감정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엄마가 나타나는데 뺨을 딱 때리면 그 순간 뺨 딱 때리면 스탑. 세상에 나를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나 혼자 어디 무인도도 아닌 것이 그냥 주위가 다 깜깜한데 나 혼자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듯이 뚝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 네. 엄마 맞아. 그러면 누구한테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 네. 그거 뭐 누구한테 누가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건데 엄마도 날 안 믿어? 왜 어떻게 사람을 믿겠냐고. 못 믿죠. 그래서 마리아가 발렌시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발렌시아가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를 굉장히 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아. 발렌시아한테는 그 니콜라이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의 아들인지 얘기하잖아. 남편이 그렇게 죽고 그래서 이 아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 얘기를 얘는 계속 새겨듣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계속 믿어주잖아. 네. 아, 엄마라면 응?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느껴진 거겠지. 네. 근데 자기 엄마는 자기한테 뺨을 때렸단 말이야. 안 믿고.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 그러니 얘가 떠날 수밖에 없었지. 니콜라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발렌시아나가 니콜라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니콜라이를 엄마 옆에 두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얘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대신 가겠다고 얘기 나온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마리아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발렌티아나가 이해가 됐던 거고. 네.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발렌티아나도 이 마리아가 다시 그 뛰어내려서 돌아왔을 때 네. 마음의 한쪽 어떤 면에서 내가 너를 이제 같은 여자 이해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도 어쩌면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게 이 엄마 또한 마리아의 사랑을 읽었기 때문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런 마음들을 잡아내줘야 돼. 그래야지 이 연기를 더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감정선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처음에 했을 때는 아줌마한테 직접 알아본 건가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아줌마한테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엄마도 믿어주지 않은 이 사실을 그냥 이 아줌마한테는 네. 니콜라이 엄마니까 그리고 니콜라이를 사랑하는 엄마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얘기를 한 것 같아. 아줌마가 나에 대해 직접 알아본 건가요? 그러면서 그럼 이 이야기도 아세요? 얘기하게 되는 거야. 모스크바에 가면 40번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 사감이 나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냥 툭툭 작년 3월 28일에 기숙사에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침 조회 시간에 전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담백하게 툭툭 던지면서 말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뭐 뒹굴었다, 뭐 명예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있었던 일을 담백하게 툭툭 던지면서 말하면 돼. 네. 이제 너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 거라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거가 그렇게 이제는 얘한테 크게 자기한테는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지금 더 큰 걸 발견했잖아. 네. 엄마의 사랑. 네. 그리고 니콜라이와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거를 얘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뒷부분 가서는 이제 뭔가 감정이 욱하고 와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이 때리고 여기서 막 뭐 그 창녀 같은 여자 밝혀낼 수 없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이없게도 뭐 간도를 밀고 발로체가 되고 죽고 싶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대사를 너무 격정적으로 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걸 1차원적인 연기라고 봐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치. 그럴 수 있어. 왜? 말의 내용이 네. 막, 난 뭘까 느꼈어요. 막 이랬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연기할 거라고. 그렇게 연기하면 고급 연기가 될 수가 없어. 앞에 그냥 사건이 있었던 거를 담백하게 연기하는 건 하더라도 이 부분은 네가 딱 이렇게 대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밝혀낼 수 없다. 그래도 여기 부분에는 그때 지가 어이없었고 그랬던 감정들이 스물스물 나오긴 해야 돼.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이없게도요. 갑자기 누군가 나를 그냥 탁 밀었어요. 하고 여기서도 이제 툭 던지듯이 말해줘. 그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감정이 그렇게 많이 올 필요 없어.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조금 단호하게. 그 모욕감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물스물 이제 와야 돼. 그런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자살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나를 침대에 꽁꽁 묶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엄마가 기숙사에 와서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뺨을요.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남자 기숙사에서 놀아난 게 제가 아니라 다른 애였어요. 전 정말 아니라고요. 나와 같은 방을 쓰는 아이였는데 그 애가 내 이름을 댄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건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끝이었고요. 모두 다 하고 감정이 확 와야 돼. 그래야 이 얘기를 들은 발렌지아나가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꼬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연기를 할 때에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따라 해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에서 감정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사를 하니까 여기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 모르겠다 그냥 따라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체화해야 되는데 체화를 하려면 감정선을 분명히 읽어내야 돼. 뭔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다시 해볼까? 네. 자 선생님이 조금 옆에서 도와줄게. 네. 자 처음에는 내가 너에 대해서 뒷조사를 내가 해봤어. 너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다 치자. 자 그래 했어. 그럼 뭐라고 이제 네가 대답을 할 거냐 이거지. 아줌마가 나에 대해 직접 알아본 건가요? 그럼 이 이야기도 아세요? 모스크바에 있는 40번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 모스크바에 가면 다시. 모스크바에 가면 40번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 응. 거기 사감이 나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작년 3월 28일에 기숙사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침 조회 시간에 전 기숙사 학생들을 강당에 모두 다 불러 모으고 한 문서를 낭독했어요. 사감이 문서를 하나 낭독했어요. 사감이 문서를 하나 낭독했어요. 지역 순찰대의 보고서였어요. 어느 여학생이 남자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뒹굴었다. 우린 여자 기숙사의 학생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여학생을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서는 조금 점점점이 돼 있을 경우에는 조금 감정을 조금 뭐 머금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 생각을 좀 넣어줘야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밝혀낼 수 없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하고 여기는 조금 사이를 좀 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어쨌든 어이없게도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어이없다라는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지.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이없게도요.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고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러니까 발로 차고 때리고를 너무 하면 이게 점점점 이 감정이 아니까 그냥 네. 툭툭 가 그냥 아예 없게도 했고 갑자기 누군가 나를 가운데로 밀어내고 발로 차고 때리고 하고 감정이 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하고 대사를 해주는 게 더 좋다. 자 다시. 갑자기 누군가 나를 가운데로 밀어내고 발로 차고 때리고 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톤을 조금씩 지금 톤이 너무 똑같아서 이렇게 되면 잠아. 그러니까 같은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툭툭 던지더라도 아까 부분에서 네가 봐봐. 네. 그러니까 지역 순찰대 보고서였어요.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 네. 어느 여학생이 남자 기숙사에 술에 취해서 알몸을 뒹굴었다. 그러니까 사감이 하는 말투를 약간 조금 흉내내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여자 기숙사의 전 학생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라고 해주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같은 톤으로 가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의 약간 테크닉으로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붙이라고. 아, 그 모욕감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는 게 맞다니까. 그 점점점을 무시하면 안 돼. 네. 작가가 다 이유가 있어서 점점점이라니까. 니네들은 점점점 말이 없으면 점점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때 감정을 살려둬야 돼. 감정을 유지해줘야 되고 감정을 지탱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대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하게 오르더라도 감정을 쌓아놓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야 이게 엄마가 뺨을 때렸을 때 어떤 감정이 확 하고 오는 건데 그때 일이라도 지금 얘기해도 감정이 확 와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언제 감정이 쌓일 거야 이거. 네. 그렇게 잔잔하게 나레이션 하듯이 연기하는데 언제 감정 쌓여? 감정 쌓이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잘라서 감정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알겠습니다. 해봐 다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모욕감을. 그런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자살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나를 침대에 꽁꽁 그 대사 묶어놨거든요. 속도도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감정이 달리고 있는 게 하나도 느껴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감정의 속도도 감정만큼 같이 따라서 변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감정은 막 흐르는데 오히려 더 천천히 얘기함으로 해서 더 이 사람이 감정이 더욱더 격한 걸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 다 잔잔하니까 네 감정의 속도만큼 스물스물 올라온다 했잖아.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올라올 것도 없는 거야 지금. 점점점에 쌓아놓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감정을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속도도 같이 달려가줘야지만 이게 지루하지 않지. 이걸 계속 나레이션하고 있으면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있냐고 이게. 연기를 그렇게 하면 재미없지. 연기는 재밌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네 감정에 빠지거나 네 감정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그렇게 가면 관객은 졸아. 분명한 사실이야 이건. 네. 그런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자살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나를 침대에 꽁꽁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붙여봐. 그러니까 모욕감을 하고 감정을 쌓아다. 근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자살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나의 침대에 꽁꽁 묶어버렸거든요. 하고 이걸 한 묶음에 가도 돼. 뭐가 뚝뚝 끊을 정도로 이게 하나야 이거는. 내용 자체가 묶어버려서 자살도 못했다는 이 얘기잖아. 네. 묶어버렸거든요. 묶은 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자살을 못했다라는 게 더 중요해. 뭐야 이게? 그러니까 묶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못했다 이 얘기잖아. 이때는 그냥 쭉 가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하지. 묶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제 어머니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내 엄마 맞아? 이거 아니야. 그래. 그런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나를 자살하지 못하게 침대에 꽁꽁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제 어머니를 불렀어요.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럼 이야기도 아세요? 모스크바에 가면 40번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 네가 잘 들어봐봐. 다 똑같아. 하나도 이렇게 재미없다니까. 왜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표현할 생각을 해줘야지 되는데 어쩜 그렇게 이편다시 민들레야로 그렇게 돼서 톤이 똑같을 수가 있냐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나를 자살하지 못하게 침대에 꽁꽁 묶어놨거든요. 그리고 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봐. 그러니까 그런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자살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나를 침대에 꽁꽁 묶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엄마가 기숙사에 와서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뺨을요. 호흡을 마시고 뱉으면서 그 호흡이 타타닥 이러면서 이 뒤에 이 감정이 이렇게 달려가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감정을 쌓아놓고 네가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이 호흡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네가 어디에 감정이 쌓아놨냐고. 다 대사하면서 다 날아갔는데 하나도 안 쌓아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대사에 지금 대사 못해 죽은 귀신들이 붙었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대사만 하고 있잖아 지금.
대사하면서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네. 앞에서부터 이미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얘가 막 우라가 치밀 텐데 툭 하고 던지면서 얘기하더라도 거기 이미 그 자국이 남아있단 말이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트라우마는 남아있는 것처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그날을. 작년 3월 28일을 얘 인생이 망가진 건데 그때를 이제 이후로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다고. 쓰라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혀 화가 났어요. 화만 났지. 이게 그거는 네가 제3자적으로 봤으니까 화만 났지. 그래서 네가 이제 뭐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감정은 나오지만 얘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속도로 템포로 잡으면서 감정의 어떤 말하다가도 순간 머금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주춤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날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 대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너의 어디에 대사에 그런 느낌이 1도 없잖아 지금. 계속 그냥 쭉쭉쭉 읽잖아. 그럼 이 얘기도 아세요? 모스크바에 가면 40번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 사감이 나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 아줌마가 나에 대해 직접 알아본 건가요?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더라고. 그럼 이 이야기도 아세요? 모스크바에 가면 40번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조금씩 스물스물, 내가 아까 스물스물이라고 얘기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려고 했으나 못 벗어나는단 말이야. 그래서 왕따를 시켜서도 안 되고 왕따를 당해도 안 되는 거야.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남의 눈치를 보고 싫어라는 대답을 못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혹시 이 말을 하면 내가 혹시 왕따 당할까봐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하고 목소리 높이는 애들 따라가기 바쁘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못 믿고.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갑자기 열을 확 받네 그냥. 정말 나쁜 짓이 왕따야. 그 사람 인생 자체를 그냥 말살시키는 거거든. 그게 뭐 문화 말살이랑 뭐가 달라. 개인 말살인 건데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야. 나 이거를 보고 있는 혹시 젊은 친구들 중에 조금 얘기를 듣고 좀 왕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정말. 마리아 입장이 돼봐봐. 얼마나 그냥 확 그냥 열이 받냐고. 더더군다나 엄마도 자기를 못 믿어줬다. 이거는 뭐 살 가치도 없어.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얘는 죽고 싶고 그 모욕감에 죽고 싶대잖아. 자기 안 했는데 이유 없이. 왕따가 그거잖아.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쳐다보는 게 눈빛이 꼴보기 싫다고. 그냥 얘 그냥 이유 없이 밉다고. 그게 말이 돼? 얼마나 무모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를 연기를 딱 했을 때는 그렇게 쉽게 연기할 수가 없지. 아파야지. 그 상처를 상처가 있는 건데 그 상처를 순수한 니콜라이가 어떻게 보면은 치유해 주는 거잖아. 사랑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야. 사랑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만 마음을 배려해 주고 조금만 보듬어 주면 얼마나 따뜻한 세상이 될 텐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대사를 네가 그렇게 담백하게 하라고 시작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픔이 있은 상태에서 해줘야지. 그러면은 점점점에서 충분히 감정을 다 그 우리가 안톤 체업 때도 기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됐다는 것처럼 어쨌든 이 서브텍스트가 감정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감정을 찾아내야지. 그러려면 이 아이가 그 전에 무슨 상황을 겪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확실한 트라우마가 있잖아 얘는. 네. 그러면 이걸 갖고 해야지. 독백이. 그래야지 완성도가 생기지. 그래야 나중에 그냥
엄마와 엄마가 비교돼서 발렌티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해주고 싶었어. 이 엄마라면 혹시 날 믿어주지 않을까? 니콜라의 엄마니까. 그래서 말을 하게 됐다고 난 봐.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그쵸. 그잖아. 어차피 반대하고. 니콜라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야. 그걸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 얘기지만 들어볼래요? 아줌마가 나에 대해 직접 알아본 건가요? 그럼 이 이야기도 아세요? 모스크바에 가면 40번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 사감이 나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작년 3월 28일에 기숙사에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침 조회 시간에 전 기숙사 학생들을 강당에 모두 불러 모으고 사감이 문서를 하나 낭독했어요. 지역 순찰대 보고서였어요. 어느 여학생이 남자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뒹굴었다. 우린 여자 기숙사의 전 학생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이없게도요. 갑자기 누군가 나를 가운데로 밀어내고 발로 차고 때리고, 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욕감을. 그런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자살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나의 침대에 꽁꽁 묶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엄마가 기숙사에 와서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뺨을요. 엄만 제 말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남자 기숙사에서 놀아난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애였어요. 전 정말 아니라고요. 나와 같은 방을 쓰는 아이였는데 그 애가 내 이름을 댄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건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끝이었고요. 모두 다 스물스물 나오는 감정을 꼭 이게 울어버리는 것보다 맺히는 어떤 가슴에 막 뭔가 맺히는 이런 거를 참으면서 얘기하는 게 더 아파.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더 아플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연기해주면 이 마리아 대사가 좀 더 살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구독자께서 이걸 보면서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마리아 이 독백 대사를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픈 상처를 많이 헤아려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대사를 할 때는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메이는 거가 좀 더 표현이 된다면 좀 더 좋은 독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희곡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읽지 않았을 때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읽게 될 경우에는 수정본들이나 각색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뭐 국회 도서관이나 그런 큰 도서관에 가서 원래 이제 그 번역된 거를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본도 참고해서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